오늘 박준희의 영화처럼 살고 싶어에서 소개할 영화는 라스트 홀리데이입니다. 이 영화는 웨인 왕이라는 홍콩 태생의 미국 영화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존 웨인의 열광적인 팬이었던 웨인 왕의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름을 웨인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감독이 될 운명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홍콩 사람인데 17세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영화 감독이 된 웨인 왕. 처음에는 중국계 미국인의 애환을 담은 그런 영화들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헐리우드 메인스트림의 배우들과 또 작품을 만들면서 상도 많이 받고 인정받은 감독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퀸 라티파, 라티파는 래퍼이자 가수로 또 활동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방송 진행까지 너무 잘해서 다방면으로 재능이 참 뛰어난 배우인데요. 또 랩과 노래를 하는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체격만큼이나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서 라스트 홀리데이 그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네. 영화 또 시카고에서는 간수 역할로 나오는데 이때만 해도 그냥 흑인 배우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래퍼인지는 전혀 저도 몰랐어요. 웨인 왕 감독이 만든 아주 유쾌하면서도 교훈적이고 통쾌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영화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라스트 홀리데이. 처음 장면은요, 주인공 조지아가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루하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는 안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날따라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뭐하나 성가대에서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해서 하는 일도 때로는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 컨텐츠를 찍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그냥 저만 보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편안하게 즐기면서 영화를 봤었는데 이제 이렇게 영화를 혼자만 즐기다 보니까 조금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컨텐츠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또 어느 날은 또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아마도 분명히 언젠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언젠가 컨텐츠가 하나하나 쌓여가면 또 보람도 있겠죠. 조지아는 장을 볼 때 쿠폰을 잔뜩 들고 가서 할인된 금액으로 식자재를 삽니다. 정말 알뜰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밴 듯한데요. 돈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알뜰한 분들은 쿠폰을 다 활용하면서 장을 보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조지아는 뭔가 믿는 구석도 없고 또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또 월급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직업이죠.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은 있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라는 그 계획 하에 굉장히 알뜰히 사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장을 보고 집에 와서는 자신이 아주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그 요리하고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표정을 보면 성가대에서 노래할 때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죠. 말 그대로 이 요리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정말 즐거워서 하는 거라는 게 영화 속의 그 표정으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보통 자기가 먹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이 먹는 거를 보기만 해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지아는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서 옆집에 조금
끼니를 잘 챙겨 먹지 못할 것 같은 소년에게 요리를 해줍니다. 이 동네가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할렘가 아닐까 싶어요. 그 조지아가 장을 봐서 들어가는 길에 막 그 차를 타고 어떤 남자들이 막 휘파람 불고 막 이렇게 뭔가 거친 농담을 하면 그런 동네가 이제 아무래도 좀 변두리에 좀 가격이 싼 그런 집들 그런 데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 소년이 와서 요리를 해준 거를 먹는 모습을 보니까 하루 이틀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지아는 이 친구를 위해서 요리를 자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요리를 맛있게 해주는데 본인은 정작 냉동 음식이나 또 뭐 전날 먹고 남은 음식을 렌즈에 데워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쿠폰을 가지고 식자재를 구입을 할 정도로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 이 조지아가 소년에게는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고 본인은 이렇게 대충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죠. 언젠가는 복받을 사람이라는 거를 아무래도 이게 복선으로 좀 깔아두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조지아가 요리를 하고 나면 또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또 스크랩을 하는데 이 마음 알죠. 요리하고 나면 그 요리를 정말 예쁘게 또 찍어서 뭐 스크랩은 아니더라도 SNS에 올리고 싶죠. 그리고 자랑하고 싶죠.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포토 프린터로 뽑아서 이걸 그 앨범에 넣는데 이 앨범 표지에는 가능성의 책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조지아가 뭐 먹고 싶은 음식이나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들었던 음식 사진을 찍어서 넣기도 하고 만나보고 싶은 뭐 요리사 그리고 가보고 싶었던 곳 뭐 이런 사진들이 이 가능성의 책이라는 이 앨범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본인이 다 스크랩을 해 놓은 거죠. 버킷리스트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스크랩을 하고 하나씩 이뤄가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는 5성급 고급 호텔도 있고 또 만나보고 싶었던 그 유명 요리사도 있고 요리를 워낙 좋아해서 그 요리사를 만나보고 싶은 이런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그 웨딩 사진에 조지아의 얼굴과 그리고 본인이 짝사랑하는 그 회사 동료 남자의 얼굴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마 뭔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 싶어요. 그 짝사랑을 하고 있는 그 회사 동료의 이름은 숀 매튜스라고 합니다. 숀 매튜스는 조지아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사진을 오려서 얼굴을 붙여놓는 거를 아마 알게 되면 약간은 조금은 무섭고 소름이 끼칠 수 있지만 이 화면이 나올 때 음악이 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공포물이 되느냐 아니면 로맨스가 되느냐 하겠죠? 근데 노래는 되게 밝은 음악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조지아가 주방용품을 팔려고 만든 이 요리의 냄새를 맡고 이 숀 매튜스가 조지아를 찾아옵니다. 이 냄새를 맡고 있으니까 엄마가 해준 요리가 생각이 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는데요. 라타투이 생각나죠? 정말로 어린 시절에 먹어본 그 엄마의 맛이 또 평생을 가고 어떤 음식보다 더 최고의 음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모든 엄마들의 맛의 그 비결은 다시다와 미원에 있었다는 거. 네,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요즘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맛이죠. 숀 매튜스 역시 그 음식 냄새를 못 참고 조지아를 찾아와서 이 음식 뭐냐, 나 먹을 수 없느냐, 먹고 싶다. 근데 조지아는 너무 즐겁죠. 남 이렇게 음식 해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가 와서 먹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얼른 줘야죠. 누가 자신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
정말 설레는 일이죠.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고백을 해오면 설레는 일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지 서로 굉장히 망설이는 것 같아요. 계속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이 가장 설레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동료한테 고백을 한다는 거, 그리고 친한 사람들한테, 친했던 친구나 뭐 동료, 가까운 사람한테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나중에 어색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조지아가 너무 긴장을 해서 조리도구를 떨어뜨리는데 그 조리도구를 주우려고 하는 순간 일어나다가 싱크대의 상부장에 머리를 찢습니다. 그 순간 기절을 해요. 상부장에 제가 머리를 많이 찧어봤지만 그렇게 기절을 할 만큼 찧으려면 얼마나 세게 찧어야 할까요? 약간은 조금 억지스러운 설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션 매튜스가 이렇게 조지아를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얹고 가요. 너무 덩치가 크고 무거우니까 낑낑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는데 종양이 갑자기 발견이 돼서 3주에서 4주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 조지아는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 가능성의 책에 스크랩을 해 놓았던 먹고 싶은 것들, 가고 싶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보고 싶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펑펑 울어요. 그래서 이 조지아는 다 필요 없다. 그냥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동안 모아놨던 돈들 다 찾아서 여행을 가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자. 그래서 럭셔리 여행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회사에는 사표를 내죠. 사표를 내고 건물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션 매튜스가 다가와서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타이밍이 너무 늦었잖아요. 이제 와서 나는 이제 3, 4주밖에 살 수 없는데 만나자고 데이트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그렇죠. 저라도 거절할 것 같아요. 거절하고 와서 또 집에 와서 펑펑 울겠죠. 남은 짧은 시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보내는 것도 멋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그것도 고문이잖아요. 떠나보낼 사람하고 함께 지낸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못할 일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전 재산을 다 써버리겠다고 마음먹은 이 조지아는 재벌 부럽지 않은 옷과 가방, 그리고 하루에 500만 원가량 드는 스위트룸까지 얻어서 마지막 삶을 화려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떨까요? 세상 무서울 것도 없고 뭐 남의 눈치를 볼 일도 없겠죠. 그 당당하고 쿨한 모습이 또 사람들의 시선에는 되게 멋있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자신감이 생기면 아무래도 표정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죠. 그리고 말투도 달라져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뭐 복권이라고 당첨이 돼서 굉장히 많은 돈이 생겼어요. 아니면 너무나 멋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돼.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울 것이 없고 더 이상 인생에 바랄 거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사람이 어떨까요? 그냥 표정에서부터 뭔가 그 여유로움이 느껴지겠죠. 이 조지아도 그래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기도 했지만 그 슬픔보다는 그냥 남은 시간을 정말 즐겁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그게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메들린 페이로가 부른 Don't Wait Too Long. 예,
음악입니다. 조금 들어보시면서 제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넌 수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어. 수많은 날을 기다릴 수도 있어. 그 시간이 너의 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 보통 이제 기다리지 마, 머뭇거리지 마 이런 의미로 쓰일 것 같아요. 시간은 가버릴 수도 있지. 때때로 다 잃을 수도 있겠지. 너의 길을 찾기도 전에 말이야. 기회를 잡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로맨스를 만들어봐. 네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너의 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지. 사랑은 훌륭한 레드와인처럼 나이를 먹어. 난 많은 것을 배워야 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네, 여기서 음악 조금 들려드리고 네,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조지아가 했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 제 삶을 조용히 보내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다음번엔 다르게 살아볼 거야.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을 다 구경해 보는 거야.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돼. 네, 그 두려움이 항상 문제죠. 죽어라 일만 하고 살았더니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굉장히 허무하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들 다 내 곁을 떠나고 무엇도 재미가 있지 않고 또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또 연애를 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도 할 텐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싱글들도 있고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의 외모, 능력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것들, 사업이나 사랑, 배신,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면서 살 수가 없죠. 정말 살아있는 한. 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뭔가를 깨닫게 되죠. 항상 그 성장통을 또 잘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빨리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뭘 또 할 수도 없고 또 하기에도 망설여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괜히 무언가 이 외롭고 지루한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또 혹시 추해 보이지는 않을까, 또 남들이 봤을 때 안쓰러워 보이지는 않을까, 또 괜한 일을 벌려서 괜히 돈만 쓰고 낭비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튜브 한다고 조명도 막 사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서 이걸 또 몇 번 하고 안 하게 되면 또 낭비잖아요. 처음에는 막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걸 뭐 하러 하지? 또 누군가 또 댓글에 기분이 안 좋은 댓글을 보고 하기 싫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뭐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이고 나이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힘들지, 이왕 했으면 또 제대로 끝까지 해야죠. 어릴 때는 그 강한 상처, 강한 자극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상처에 굳은 살이 배겨서 웬만한 거에는 끄떡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상처의 통증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무래도 상처받을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피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살갗이 연해져서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겁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상처도 잘 받는 것 같아요. 어른들 보면 그렇잖아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인생을 상처받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면 또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죠. 스릴도 없고. 그런 인생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이 Don't wait too long, Don't wait too long의 마지막 가사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지아가 말했죠.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그 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조지아에게 모든 관심이 쏠립니다. 그럴수록 조지아는 당당해지고 모두가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 고위층 사람들에게조차 관심을 주지 않아요, 조지아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대단한 여자로 보이는 거죠. 백화점에서 주방 도구를 팔 때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데요. 물론 돈의 힘이기는 하지만 그녀는 천성이 굉장히 솔직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복선이 있었잖아요. 음식을 대하는 마음도 진심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또 친절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문난 이 조지아가 호텔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친절했기 때문에 이 호텔에서는 또 최고의 손님으로 또 인기를 얻습니다. 갑질하는 손님들 틈에서 특별한 손님으로 빛이 난 거죠. 그러니 직원들이 또 마음을 다해서 조지아에게 잘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왜 직원들이 저렇게 처음 조지아는 이 호텔에 왔는데 왜 이렇게 직원들이 잘해주냐. 자기가 하기 나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사람들은 대단한 여자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과연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과연 후회가 없을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내가 이걸 못하면, 내가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저도 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요즘에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죽음을 맞이할 나이가 되면 이런 후회를 할 인지 능력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인지하게 된들, 지난 시간 후회한들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삶을 마감할 때 후회할까봐 매 순간 점수를 매기듯이 너무 잘 살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할 시간에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거, 그리고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내는 거, 오늘 하루만 후회 없이 잘 사는 거,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말도 어느 정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겁게 사는 거, 그게 행복해질 기회를 많이 얻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반감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래? 하고 싶다고 그래도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이 나이에, 내가 가진 이 상황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유가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그리고 결혼은 했는데 불행해요. 결혼해도 다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불행해서 또 헤어지고도 싶은데 그것도 맘대로 못하고, 다른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맘대로 안 되고,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또 아플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눈치를 주는데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고, 그 많던 친구가 다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새로운 친구를 또 사귀는 것 또한 너무 힘들고요. 재주가 없어서 취미도 별로 없고 재미나는 게 너무 없는 거죠.
몸은 자꾸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데 그 아프다는 소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는 별로 없고요. 어릴 때는 뭐 엄마가 아프다고 그러면 달려왔지만 이제는 누가 달려와요. 아프다고 하면. 너만 아프니? 뭐 이런 얘기 듣겠죠.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화를 한 5번? 3번? 2번?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아주 재밌게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어떤 게 긍정적으로 사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좋은 영화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다른 환경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 답은 스스로가 찾아야 하지만 영화 한 편이 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또 영화가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또 단 한마디의 대사 하나로 또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나의 삶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재미있는지 아니면 관객들이 재밌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부끄럽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의 영화처럼 살고 싶어에서는 영화의 내용을 전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작정하고 오늘 포스팅을 하고 싶어서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별은 날인데 목감기가 걸려서 지금 굉장히 목소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자꾸만 미룰 수가 없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촬영을 하는 거 후회를 하게 될지 욕을 먹게 될지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듣기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또 좋은 컨디션 있을 때 좋은 목소리로 해드릴게요. 저의 그 영화 리뷰 이 프로에서는 스포일러는 하지 않습니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가 갖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영화가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라스트 홀리데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영화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